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보보호 트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정보공학부 이태진 교수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정보공학부에는 이 세 개의 트랙이 있고 그 중에 정보보호 트랙이 있습니다. 이 정보보호 트랙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등등에서의 실질적인 보안 문제점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런 강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 사회는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IT 기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여기서 상당한 부가가치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저해될 수 있는 많은 공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생활의 실제 인프라, 이 사이버 공간만이 아니고 생활의 실제 인프라에 해당되는 어떤 전기나 가스, 수도, 원자력 이런 쪽에도 공격이 지금 점차 늘어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흐름의 내용들이 전부 훼손되는 그 일종의 어떤 역기능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 트랙에서의 핵심 목표는 그런 정보보호 이런 해킹 공격들의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요거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공격 중에 아주 일부만 예시를 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사이버 공격만 지금 보시면 무슨 랜섬웨어, 뭐 숙박업, 증권사, 홈쇼핑, 뭐 웹호스팅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봤다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 사이버 상에서의 공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보안 역기능 해킹들이 사이버 상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전광판 같은 것들도 다 조작할 수 있고 요거는 CCTV들을 해킹을 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거는 신호등을 해킹해서 사고가 나도록 조작할 수도 있고 건물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해킹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들이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차도 해킹을 해서 조작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실제 사고가 연결되는 이런 사건도 실제 발생을 했었고요. 이보다도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 이제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 이 원자력, 뭐 교통, 전력 이런 부분들의 사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전기가 마비되면 전기 시설이 파괴되면 전기를 못 쓰는 상황, 이 수도 시설이 파괴되면 물을 못 쓰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겠죠. 실제로 지금 이런 공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예전에는 뭐 호기심이나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어떤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랑하는 이런 성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더 발전을 해서 공격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공격을 해제할 테니까 뭐 돈을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전략적 무기가 됐어요. 전략적 무기가 돼서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전략적인 전략 무기로서 이런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대나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도화된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도 공격하고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 트랙을 이수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 이러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배들의 주요 성과인데요. 요거는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작년 한 해에 있었던 선배들의 성과들을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런 전국적인 대회들에서 이런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트랙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대회에 또 입상하고 그런 커리어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전망에 대해서 취업 분야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정보보호를 이수하면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주로 하는 업무들의 덩어리만 좀 일단 말씀드리면 이 정보보호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제품들을 여러 군데서 쓰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제품이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직군이 큰 덩어리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안 사고들이 실제 발생을 상당히 많이 나는데 대부분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IT 자산을 가진 조직들은 이런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보호를 하는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안 관리자, 이제 보안팀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보안팀에서는 앞서 여기서 만든 이런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구매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운영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해야 이 자기 회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이 보안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또 큰 덩어리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자를 잡을 때 예전에는 이 물리적 증거 수집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클라우드에 뭐 구글이나 이런 클라우드에 범죄자의 여러 행위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어떤 증거 수집이나 뭐 범죄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가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다 범죄자들이 다 지우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복구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뭐 추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포렌식이 예전에는 이 범죄 수사의 일부분이었다가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보호 트랙은 이 미래의 유망 직업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런 통계들은 조사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보보호 전문가는 상당히 유망 직종으로도 자리 잡혀 있고요. 그래서 미래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보보호 트랙을 이수하고 이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역기능들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